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을까? 10강 코로나 시대 가정학습법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9개 강좌를 마치고 10번째 강의까지 왔어요. 처음에는 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이야기들, 이론이나 인류사에 대한 이야기나 심리학과 같은 이야기들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양육을 위해서 첫 번째, 사랑으로 연결돼야 된다. 두 번째, 좋은 습관을 키워줘야 된다. 세 번째, 문제가 생겼을 때 친절하면서도 단호하게 훈육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학습법에 대해서 코로나 시대, 왜냐하면 집에 좀 더 많이 있게 되고 아이들이 이런 전자매체들을 너무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근데 이건 코로나 시대만이 아니라 언제나 도움이 될 만한 가정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가정에서 너무 많은 학습을 하려고 하면 평화가 깨집니다. 이 중에서 하나 실천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다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 해보니까 할만하네? 그럼 하나 더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습이란 무엇인가? 배울 학자의 익힐 습인데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뇌가 새로 받아들인 정보를 기존에 갖고 있던 인식체계와 연결하거나 새로운 인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과정과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학습이에요. 그런데 신경계 차원에서의 학습은 뭐냐? 바로 그런 것을 했을 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이 뉴런이 새로 연결이 되면서 시냅스가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뇌회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성되는 것. 이게 바로 학습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풀려요. 이렇게 시냅스 연결되어 있던 게 떨어집니다. 그럼 망각하는 거예요. 안 떠올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다른 것들이 계속 덧입혀져요. 간섭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회로가 강화되고 유지되어야만 학습이 된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자, 또 볼게요. 뇌는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 무언가를 할 때 발달이 촉진된다. 서로 대화를 통해 감정과 느낌을 공유하고 주제에 대해 토론하며 브레인스토밍이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학습이 일어난다. 수업만 들어서는요, 뇌회로가 잘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잠깐 형성이 됐다가 다시 풀려요. 왜? 뇌회로가 형성이 되려면 뭐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사건, 뱀에게 물렸거나 개에게 물렸거나 차에게 치일 뻔하거나 이런 것들은 잘 기억나죠. 그렇죠? 왜? 생존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강하게 연결이 됩니다. 또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깊은 어떤 감정을 느꼈던, 깊고 강렬한 감정을 느꼈던 거라면 엄청난 창피함을 느꼈어요. 그거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있죠. 그것도 학습한 겁니다. 학습하고 자동 반응하게 되어버린 굉장히 강력한 학습이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바로 학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이거나 감정적으로 격렬한 게 아니라 좀 인지적인 학습의 경우에는요, 잘 안 이루어집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그럼 또다시 회로에서 어떤 신경 화학 작용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브레인스토밍하고 직접 해결하고 거기서 감정을 느끼고 이러면 뇌회로가 탄탄하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학습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 공부하고 나서 딱 공부했을 때 학습량이 있잖아요. 시간 지나면 다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가 됐을 때 보통 수업 마치자마자 잠깐 복습, 그리고 그날 저녁에 복습, 그리고 그 다음날 또는 일주일 후, 한 달 후 이렇게 주기별로 복습을 하게 되면 이것이 장기 기억으로 간다는 건데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배우기만 해서는요, 소용이 없습니다. 다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익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이 뇌의 회로를 형성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학력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학력이라고 하면요, 지식과 이해 수준, 배워서 알고 있는 것, 떠올리고 문제를 풀고 적용하는 이런 수준에서만 학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오래된 방식의 학력입니다. 21세기에는 깊이 분석해보고 그것의 가치를 평가해보고 생산 또는 창조해보는, 직접 만들어보는,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 좀 더 고차 사고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학력으로만 생각하면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좀 다르겠죠. 그렇죠? 이미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차 사고의 학력도 필요하다. 그러려면 강의를 많이 듣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많이 들으면 지식과 이해 수준은 높아지겠죠. 양 자체가 많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협력하고 토의하고 토론하고 뭔가를 만들어보고 표현하고 서로 상호 피드백해보고 문제를 해결해보고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하고 표현한 이런 경험들을 했을 때 보다 고차적 사고를 하게 되고 더 깊은 사고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력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학창 시절에 그 경험했던 그 학력이 아니다. 이제는 좀 더 고차 사고까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학습 사이클, 아까도 얘기를 했었어요. 학습, 배울 학자의 익힐 습입니다. 학교에서 배웠으면 가정에서 익혀야 돼요. 다시 공부해서 확실히 알도록 복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말씀드렸죠?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런데 요즘 어떤가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또 학원에서 또 배워요. 자, 초등학교 때도 그랬죠. 중학교 때도 학교에서 학, 학원에서 학. 고등학교에도 학교에서 학, 학원에서 학. 그 계속 학 되니까 애들이 학학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다 때려쳐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배웠으면 이게 내가 실력이 향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야지 좋죠. 공부를 잘하고 싶지 않은 아이는 없습니다. 애들이 왜 공부를 싫어하냐? 공부를 해도 잘하지를 못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바보 같은 느낌 들어요. 이전에 공부했던 게 기억이 안 나요. 왜? 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 기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복습하고 연습을 해야지 그게 제대로 된 학습이 된다는 것. 학습 사이클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코로나 시대 집에서도 많이 아이들이 집에서 많은 시간 보내면서 학습을 하는데 그 부분 좀 답답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제한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전면 등교를 하고 있지만 모르잖아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2.5단계 가게 되면 또 학교에 나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바이러스가 지금 이 코로나19 외에도 이전에도 있었고 또 이후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아니어도 가정학습법, 학교에서 배우고 가정에서 익히는 이러한 사이클을 만들어준다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거는 난중일기, 그리고 난중일기예요. 네, 어려운 시기에 기록을 하는 건데 영상 수업을 하면서, 영상 수업은요 배우고 나면 금방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학습 일지가 필요해요. 복습 공책이 필요합니다. 한 문장이라도 써봐야 돼요. 이렇게 쓰면서 뇌 회로가 더 탄탄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해볼 만한 것들, 만약에 학교를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면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좋겠다. 또는 그냥 일상적으로 다 학교 나간다라고 한다면 이 중에 한두 가지라도 같이 해본다면 더욱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7가지 정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정학습 중에 복습법입니다. 복습. 저는 아이들에게 그날 공부를 하고 나면 집에 가서 꼭 복습을 하게 했어요.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영어, 특활, 그 다음에 사회 수업 했던 것을 마인드맵을 하면서 복습을 해요. 칭찬, 감사, 용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칭찬하고 타인에게 감사하고 또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런 글을 써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게 296, 엄마 늦게 오셔서 속상했는데 늦게 오신 엄마를 용서한다. 사실 이게 용서할 거리인가 싶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막 속상했겠죠. 그렇죠? 자, 296이에요. 다음 날은 몇부터 시작할까요? 297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숫자를 누적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칭찬하고 타인에게 감사하고 용서를 하다 보면 1년이면 1000번이 넘어요. 1000번 넘게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깊이가, 탄탄함이 얼마나 성장하겠습니까? 얼마나 탄탄해지고 성장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인드맵 하는 게요, 한 1년에 약 한 150장에서 한 200장 정도 마인드맵을 합니다. 그날 하루를 돌아보면서 떠올려 보고 또 구조를 만들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이 마인드맵 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마인드맵 하기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배울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옆에 앉아서 엄마랑 아빠랑 자녀랑 같이 마인드맵 배워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공부한 거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정말 좋아요. 물론 이 마인드맵법 외에도 뭐 코넬 노트법이라든지 다양한 노트 필기법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저는 마인드맵을 좀 더 추천합니다만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공부한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써보는, 회상해보고 써보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학교에서 이것을 해주면 더욱 좋고요. 그게 아니면 가정에서 엄마랑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문제집 활용하기. 네, 공부한 진도에 맞춰서 연습하기 위한 문제집입니다. 특히 수학의 경우에는 수학책과 수학 익힘책만으로는 연습의 양이 부족합니다. 개념을 공부하는 데는 충분하죠. 하지만 연습은 좀 더 해야 돼요. 시간을 재서 하는 게 또 좋아요. 왜? 실제로 어떤 시험을 보게 된다면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는 것과 비슷한 환경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틀렸다 하면 왜 틀렸는가를 분석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문제집은 쉬운 문제집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쉬운 문제집. 그래서 애들이 풀면서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또 반복해서 연습해서 이 연습을 한다는 건 뭐냐? 뇌 회로가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 뇌가 풀어본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뇌에서 반응을 하면서 그것을 풀어요. 이게 기본적인 거고 모르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모르는 문제들이 나오면 이전에 풀었던 것, 이전에 해봤던 것들, 알고 있는 것들끼리 연결되면서 이게 바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직접 과거에 경험해보지 않았어도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들을 연결하면서 새로운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틀린 문제 다시 풀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틀린 문제 또 틀리거든요. 한번 해봤어도 또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틀린 문제들을 확실하게, 그러니까 문제집을 푸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한 연습과 함께 내가 모르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바로 내 보석과 같은 게 됩니다. 모르는 걸 찾아내서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집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독서 토론 글쓰기인데요. 특히 저학년 아이들을 두고 있다면 그림책 많이 읽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림책 읽는 거 굉장히 좋죠. 그리고 그것을 읽고 아이들과 이런 활동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림책 놀이 82라는 책인데 저와 같이 공부하던 유치원 선생님들 여러분이 참여하셔가지고 쓰신 책입니다. 유치원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꼭 유치원이 아니어도 부모님께서 여기 있는 그림책들을 읽어주시고 여기 있는 놀이들을 활용해서 가정에서 해보셔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만약 글쓰기를 좀 가르치고 싶다라고 한다면 경알르하 글쓰기가 있어요. 경알르하 경험한 것, 알게 된 것, 느낀 것, 하고 싶은 것을 한 줄씩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경험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했을 때 간단하게 요약도 해보고 경험한 거, 이걸 통해서 알게 된 것도 써보고 하면서 느낀 것도 써보고 더 하고 싶은 것도 써봅니다. 이러면 생각과 감정과 욕구를 한 문장씩 써보게 돼요. 여기 하나 더 추가하자면 큰 따옴표. 큰 따옴표가 뭐예요? 대화글이죠. 그렇죠? 가장 기억에 남는 대화글 한 문장을 써보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알드하 따로 이야기를 하거나
글쓰기를 해보면 아이들이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고 나서 다시 회상하고 또 분류해서 또 표현해보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언어로 말하고 쓰지 않으면요 그냥 뭐 했지, 좋았지 하는 정도로 끝나요. 명확하게 써봐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떠올리고 회상하고 다시 말을 해보고 다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제가 권하는 책, 많은 책들, 어떤 책이든 많이 읽어보면 좋겠지만, 제가 제 자녀 5아이를 키우면서, 이것들은 너무 좋았다 하는 거, 이 4개의 시리즈를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가 스파 시리즈입니다. 스파 시리즈는 아직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도 되게 좋아요. 한글을 아직 떼지 않은 어린 자녀들 있죠? 그 아이들에게 이제 읽어주시면, 이게 내용도 되게 좋고요. 이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책을 보면 그림을 보잖아요. 시각적으로 아이가 봐요. 엄마가 읽어줘요. 그럼 처음에는 이제 소리만 듣다가 나중에는 이 문자, 글자하고 소리가 일치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스팟이 할아버지 댁에 갔어요. 그러면 스팟이 이런 식으로 매칭을 연결을 해서 알게 되죠. 그런데 이 스팟 시리즈의 장점이 뭐냐면 책을 뒤집어 보게 됐어요. 플립북이에요. 스팟 어디에 숨었니? 하면은 여기에 식탁이 있고 식탁보가 덮여 있어요. 그럼 이거 식탁보를 더 열어보면 악어가 나와서 나야 악어 이렇게 돼요. 다음 장 넘겨보면 어디에 숨었니? 그러면 이불 속에 열어보고 이게 왜 좋냐면 어린아이들은 아직 이 체감각적인 활동들이 많이 필요해요. 아직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체감각 활동은 늘 필요합니다. 근데 시각, 청각, 이 체감각으로 3가지 채널을, 감각을 활용해가지고 책을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잘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내용이 좋아요. 좋은 어른, 좋은 친구들이 함께하는 책입니다. 마법천자문 개인적으로 아주 추천하는 책입니다. 우리 아이들 다 이 책 읽고요. 왜냐? 우리나라 말이 한자어가 좀 개념어가 많아요. 한자어로 된 개념어들이. 예를 들면 이등변 삼각형, 평행사변형. 이거 그냥 외우려면 어려워요. 근데 이등변 삼각형, 이가 둘이다. 등, 같다. 변, 이 한 선 중에서 이 삼각형을 이루는 이 한 변. 그러니까 2개의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3개의 각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풀어서 계속 이야기를 해줘요. 평행사변형, 평행한다라는 것은 서로 만나지 않고 쭉 같이 간다는 거다. 그래서 평평하게 나아간다. 이 2개가 평행하는 사변, 4개의 변이 있는 도형이다. 평행한 거 이거 한 쌍, 요렇게 한 쌍 해서 평행사변형이구나. 이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아이들이 이해할 때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뭔가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합성이 나왔단 말이에요. 광이 무슨 광자인가? 빛광자구나, 빛광자. 그래서 빛을 받아서 합은 합쳐진다라는 의미구나. 빛과 합쳐져서 뭔가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금방 개념어를 배울 수가 있어요. 개념어를 많이 알아야 돼요. 이 개념어를 적으면, 이 학습하는데, 이 학습이 사실 개념어를 익히는 게 학습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법천자문 재미있게 익힐 수 있고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랑 어떤 식으로 했냐? 이렇게 합니다. 둘이 같이 놀아요. 불화 하면 아이가 마글팡 물수 바람풍 돌석 이런 식으로 떨어질락 이런 식으로 이런 거기에 나오는 한자들을 이용해서 진짜 재미있게 역할극을 하면서 놀았었는데 이게 굉장히 강렬하게 아이들의 마음속에 또 기억 속에 뇌회로가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Y 시리즈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 Y 시리즈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줄글로 된 소설책을 여러 번 읽는 경우는 드물지만 만화책은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뇌회로가 형성이 돼요. 실제로 제가 이 5, 6학년 가르치면서 역사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Y책에서 읽었다고 해요.
교과서보다 훨씬 자세합니다. 지금 역사 교과서가 전에는 5학년 1년간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5학년 2학기 한 학기만 한단 말이에요. 양이 너무 적어요. 이 Y 시리즈에 있는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그걸 읽은 아이들은 수업 시간이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알았니? 그럼 Y 시리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 시리즈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만화로 되어 있는데 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좀 남들과 좀 다른 또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보면요. 아이들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공헌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들을 좀 추천하고요. 영화나 유튜브나 게임을 하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경알르와 글쓰기나 인베사변, 인물, 누구, 배경, 시간과 공간, 사건,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나 이런 글쓰기를 해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만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그게 잘 되면 하나 더 해보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컴퓨터 활용 능력을 좀 키워주면 좋습니다. 타자 한 200타 정도 돼야 돼요. 그래야지 소비 도구로만이 아니라 생산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한글 문서 사용하는 법, 또 파워포인트나 구글 슬라이드 사용하는 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블로그 사용하는 법도 알려주시면 아이들이 자신이 책을 읽거나 그런 것을 좀 기록을 좀 어려서부터 해놓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정말 추천하는 것은 보드게임 하기입니다. 저희 집에도 보드게임이 한 30몇 개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보드게임 많이 했어요. 이 5아이 키우면서 보드게임을 많이 했어요. 저희는 많이 샀어요. 왜? 이 5아이랑 같이 하니까 아깝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멀티시티라는 게임인데요. 같이 그런 사람과 건물과 나무와 자동차와 같은 도시의 여러 4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면서 하는 놀이인데 정말 이 두뇌 개발에 좋고 재미있고 또 만들고 나면 되게 아름다워요. 예쁩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들 로봇 77 숫자와 계산할 수 있으면 이거 해보면 연산력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5분 마블 시리즈 좋아하시잖아요. 애들이랑 마블 시리즈 아이언맨이나 스파이더맨 이런 것들 영화 보시고 이 5분 마블 해보시면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5학년이나 6학년, 5학년 아이들이나 6학년 아이들이 하면 타임라인, 역사와 관련한 타임라인 게임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딕싯, 하나의 그림 속에 1000가지 생각, 정말 이 창의성,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할리갈리 또 순간적으로 반응하고 이 소운동, 이 손으로 움직이는 소근육 운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메모리 게임, 기억력 향상시키죠.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넣지 않았는데 저희 막내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부자 만들기 놀이입니다. 부자 만들기. 저도 배우면서 그거 하면서 경제에 대해서 저도 배우고 있어요. 그런 놀이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했잖아요. 이 보드게임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마음도 따뜻해지만 이 두뇌 개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신체 활동을 많이 하실 것을 권합니다. 가정에서 스트레칭이나 요가나 호흡과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유튜브 영상에 내 몸 사용법에 만들어 둔 게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하신다면 더욱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 인생 수업, 12살의 인생 수업, 또 지니쌤, 쌤과 함께하는 인생 수업이라는 영상 그리고 책이 있는데요. 제가 교사로서 퇴직을 하면서 이 교사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떠나게 되면서 그동안 했던 수업 중에 가장 중요한 10개를 딱 꼽아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책만 봐서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수업을 직접 하던 거니까요. 그래서 이 책과 함께 볼 수 있는 영상을 10몇 개, 12개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선생님을 위한 영상까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보시고 자녀랑 같이 이 영상을 보세요.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굉장히 좋은 자녀 교육이 될 겁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녀 교육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면 이렇게 영상 10개 보셨지만 그래도 좀 더 긴 시간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기술 1.0이라고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좀 더 심화된 부분도 있으니까 이 영상
다 무료로 유튜브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10개의 동영상 강좌 그리고 직접 줌으로 온라인 대면 수업도 한번 했었는데요. 이렇게 했던 공부가 이 코로나 시대 힘들지만 내 자녀가 정말로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10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